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와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민원 미담이라면 언제든지 부르면 저희 시시콜콜 택시가 찾아갑니다.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모두 담으러 출발합니다. 시시콜콜 택시 출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서 시시콜콜 택시가 그 역사적인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게스트를 만나러 가는데 네. 왠지 마음이 네, 설레죠. 설레요. 기대도 많이 되기도 그쵸. 하고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택시인데도 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저는 이게 보조석에 탔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그러게요. 요즘 우리가 안락하게 이제 네. 시민들을 만나러 갈 텐데 네. 일단 어린이집을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하겠는데 어린이집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사실 네, 궁금하죠. 어린 친구들이 탈지 학부모님들이 타실지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이 타실지. 그러게 우리의 프로그램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누구든 어디든 부르면 달려간다. 그렇죠? 뭐 많은 이야기 들을 생각하니까 네. 궁금해지고 막 그래요.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쪽 어린이집인가 보다. 이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택시 첫 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와. 자, 저희에게 민원을 주신 첫 번째 분들이신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맞아요. 암호입니다. 네. 시시 콜콜. 정확하시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저희 택시 첫 손님 맞으시네요. 그러게요. 어린이집에서 과연 이분들이 어떤 민원이 있을지 궁금한데 사실 지금 날씨가 일단은 굉장히 춥잖아요. 춥잖아요. 예, 일단 저희 택시로 저희가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예. 이리 오시죠. 네, 이리 오시죠. 아이들을 두고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두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아니 학부모님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시니까 참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무슨 밴드 뭐 SNS 말씀을 하시던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공포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가 결성됐다는 거는 그 공포 속에서의 저희가 믿고 정부를 또 아니면 포항시를 좀 믿고 하는 부분에서 그 믿음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엄마들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저희는 자식을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지진이 나면 뭐가 뭐 내 혼자면은 뭐가 무서워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 그런 느낌이 많은데 네. 엄마들이다 보니까 아이를 지켜야겠다라는 네. 그 모성애로 조금 더 이게 저희가 이제 좀 더 발벗고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모이게 됐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2017년 11월 15일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대 피해를 가져온 강진이 포항을 강타. 지진의 규모는 경주 지진의 4분의 1에 불과했지만 시설물 파괴 등 경제적 피해는 경주 지진의 무려 8배. 지진이 핥히고 간 자리의 악몽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포항은 지진이 일어난 이후 또 네. 이전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리잖아요. 삶의 궤적이 바뀌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던데 두 분도 어떻게 그렇게 좀 많이 바뀌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주 지진도 네, 저희한테 솔직히 상당한 공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집 문 앞에 이제 생존 가방이라고 하죠. 생존 배낭이라고 하죠. 이제 그것이 자리를 잡혀 있었는지 네. 1년째였고, 그러니까 저희 혼자면 다들 그렇지 않겠어요? 네. 혼자면은 뭐 진짜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혼자 몸 하나 대피하는 것도 힘든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갈 데가 없었어요. 아, 어떡해. 아이가. 그러니까 갈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 되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포항 맘밴드가 또 기자회견을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포항 지진 발생 후 한 달이 조금 넘은 12월 19일. 난생 처음으로 엄마들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안전한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소망이 그녀들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끌어냈습니다. 뭐 가족 중이나 지인분들 중에서는 그만해라 이렇게 좀 말리시던 분들은 없으세요? 아, 많죠. 많아요. 네. 뭐라고 안 얘기하면서? 나서도. 가장 가까운 네, 분이 또 네. 그러실 것 같은데. 나오고 싶어도 아무래도, 남편도 예, 반대하는 그쵸. 분들도 그쵸. 걱정돼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네. 저희도 이제까지 보고만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다 해결해 주겠지, 내가 안 나서도 남들이 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솔직히. 경주 지진 때는 무서워하기만 했고, 그렇죠. 뭐 딱히 시작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이거 밴드 처음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나, 그냥 이런 마음 무턱대고 그냥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긴 했는데, 네. 저희 다들 그랬어요. 지금도 뭐 한 번씩 너네가 안 나서도 옆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그러냐, 애나 잘 키워라. 이제 예, 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시는 말인지는 알지만 네. 속상하죠. 화가 났거든요, 지금 다들 엄마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넘어갈 게 뻔하니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다시 지어가지고 소를 드려야죠. 그렇죠. 네, 지금 저희 심정은 그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는 심정으로다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뒤에 하는 분들이나 뭐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할 거라도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앞장선 거죠. 네, 어떻게 치면.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안전장치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거 딱 봐도 맞죠. 네, 보이죠. 2차 피해가 지금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교에도 그 지진 피해로 인해서 잔해 처리가 잘 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돌턱에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여자아이가. 저도 그래서 봤던 것 넘어져서 같아요. 보셨죠? 네. 그래서 얼굴에 흉터가 흉터 나고.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진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거는 그쵸.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근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지만 어쨌든 일어났고 네.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은 저희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어른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괜찮다. 네. 그게 뭐가 대수냐라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가요 선생님. 문이 열려 있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그림 보니까 이것도 참 기자회견 그 사진 현장에서 딱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이건 아이가 직접 그려서 그 상황을 생각하고 쓴 건가요? 네. 지진 났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네. 사실 그거 건드리기는 싫었는데. 그쵸. 예. 이 평범한 주부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옆에서 애쓰고 짬을 내서 무언가를 만들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켜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제가 느낀 지진이 다가 아니라는 거 사실 새삼스럽게 느꼈죠.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보호자로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걱정했던 그 상황이 저도 뭐 아이 다 키우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말 그랬겠구나. 그럼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런 걸 좀 같이 알려야겠다. 여성, 환자, 장애인 이런 데까지 좀 시야를 넓혀서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준비가 그런 약자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같이 좀 이거는 정말 너무 답답했다라는 점은 딱 이렇게 있었나요? 시작을 하려니까 방법을 확 이렇게 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재학 많은 엄마들이잖아요. 모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원을 모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갈 때까지
몇 명 왔을까? 10명도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다 아니야. 그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진짜 다행히 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때 감동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대략 몇 명 분이 오셨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니까 네. 시청 복도에 웬 아줌마들이 얘기하고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은 입구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실 좀 늦게 갔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용기를 냈겠느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제일 답답해서 나는 그곳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지진 있은 날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아이 데려가라고 연락 왔고 초등학교에 있는 큰아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집이 가까워서 제가 걸어서 다 데리고 왔는데 막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피소라고 있는 게 학교 하나뿐인데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고 선생님 건물 안에는 접근도 하지 말라 그러시고 오롯이 운동장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날 좀 추웠거든요. 추웠는데도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아이들은 여진 오면은 다 서로 부둥켜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그 비조차 피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 거리에 뭐 이렇게 차들은 다 나와서 완전 주차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뭐 걸어서 어디를 대피한다는 그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지나면 안 되겠다. 정말 집도 안전하지가 않는데 내가 내 한 몸 대피할 곳조차 없구나. 이거는 심각하구나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 계기로 시작을 하셨고. 저는 또 힘들게 또 시험관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입장인데 굳이 시험관까지 해서 여기서 포항에서 안전하지 않은 포항에서 이렇게 나가도 될지 지진 났을 때 나 하나도 지금 내 몸 하나도 어떻게 뭐 어디로 해야 되고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놓는 게 그냥 애한테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남편이랑 지금 미루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지진을 겪은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경주 지진 겪고 1년여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막내가 유치원 다니고 위에 오빠들 둘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적어도 기관에서 아이들 데리고 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안전모자 같은 경우에도 사서 학교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 되게 많이 했었고 아니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속상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도 좀 지났지 않느냐. 지진 이야기, 경제도 조금 지역 경제도 힘든데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지역 경제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지역 경제 중요하죠. 저희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뭐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아 이제 이 일이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체감할 수 있는 포항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느끼기에 애들이 그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어른 보고도 이제 느낄 거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불안해하면은 애들이 당연히 안전을 느낄 수 없겠죠. 안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건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포항시도 저희가 체감할 수 있게 조금 응급복구율과 함께 저희가 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이제 차차 구체적으로 시민과의 대화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1,1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41년까지 25년에 걸쳐 국내 450여 개 단층을 조사한 뒤 활성단층이 반영된 국가지진 위험 지도를 제작하기로 하고 최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활성단층이 가장 많은 경주와 포항, 울산, 부산 등 이른바 동남권 지역부터 시작해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감안해 5년 뒤에 연구 결과를 곧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활성단층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어머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활성단층 지도 자체가 지금 우리 땅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지 않는데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또 원전과의 거리는 또 얼마나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막연한 걱정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무섭죠. 솔직히 누워있으면 내 밑에 단지 지나가는 곳은 아닌가 막 그렇게 되니까 그게 되게 좀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정부에서 조금 나서서 활성단층 그 지도를 조금 빨리 완성을 좀 시기를 당겼으면 그게 제일 바라는 것 같아요. 그 연구 인력이나 조사 인력 예산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일을 좀 빨리 당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땅속 상황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가 퇴적 분지인데 지표면이 연약 지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진파가 전달되면서 지표면 가까이에서 정폭이 돼가지고 피해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월성 원전도 바로 그 퇴적 분지 위에 있거든요. 월성 원전 자체는 단단한 안반 위에 만들었다고는 이야기가 되는데 월성 원전 주변 쪽에 그 안반이 그러면은 전체가 다 단단하냐면 그렇지가 않고 포항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과 똑같기 때문에 지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질 특성을 고려한다라고 그러면은 월성 원전 주변에서도 만약에 지진이 그쪽으로 다시 전파가 돼서 향후에 생겨난다라고 그러면은 월성 원전이 그런 지진에 대해서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월성 1호기 같은 수명 연장을 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노후 원전은 어쨌든 빨리빨리 좀 폐쇄를 하면서 더더욱 발전소의 안전이 우리 그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이제 이런 뭐 대책이나 이런 이야기 할 때도 보면 2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3명이 이야기했을 때가 더 많이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 목소리도 더 크게 들릴 것 같아요. 포항 북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은 주변 지역에 저수지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포항 북구만 200개 이상의 저수지들이 있고 그리고 포항 지진은 경주랑 달리 액상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액상화의 가장 취약한 구조물 중에 대표적인 게 제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방 같은 경우는 봄이 되고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물을 받기 시작하고 만약에 지진으로 제방에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경우에 제방의 위험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방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제방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것들은 좀 시급하게 검토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또 저희 방송에 출연하기까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제작진분들께 들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앉아가지고 무섭다 아프다고만 외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알 권리를 스스로가 주장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화가 나시고 좀 이렇게 알아야겠다, 저희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포항 밴드로 와주셔서 저희랑 같이 함께 만드는 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포항을 검색하시면 저희 밴드가 바로 보이거든요. 거기 가입을 해주시고 시작은 기자회견으로 했지만 앞으로 포항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포항